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이야기드린 우리의 투자 전략 시나리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주말을 앞두고 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히 뉴스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좋은 뉴스가 나올까, 배드 뉴스가 나올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렇게 매크로가 변동이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매크로를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는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신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과감한 포지션 10% 정도의 과감한 초병 보내는 것들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기존에 이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가는 것들이죠. 대체적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전혀 내가 종목을 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투자자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을 받는 구간에 어떤 예측이나 추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다가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그널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리고 굿뉴스로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중 확대 전략을 펼치는 건 나쁜 이유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딱 그런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그 시점을 기다리고 그 변화가 오는 시점에 우리가 같이 참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매크로 악재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탁구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지상군이 가니 안 가니 이 문제가 떠나서 지상군 뭐 3,500명 아니 10,000명 가지고 지상전을 펼치는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에서는 로컬적인 분위기니까 사실 뭐 후티 반군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 공격을 위한 전략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시중에 나와 있는 뉴스들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내용들 많이 보고 나는데, 자, 그래요. 그럼 악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은 굿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 40%를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뭐한다? 예,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런 돈들에 대해서만 뭐합니까? 계속해서 회전율을 유지해가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전략을 갖다가 유지해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전체 투자 자산의 한 30%만 계속 회전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목표, 그러니까 4월 달이죠. 이미 3월 말인데 4월로 생각을 해주세요. 4월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15개 정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으로도 우리가 전략을 펼쳐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예, 공략하고 싶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많이 저렴해졌는가라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단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말입니다. 일단 선물 지표가 5,300이 하방이에요.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가 5,200대에서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세요. 분명히 이 사이에서 굿뉴스가 한번 나오면 5,300 이상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앞으로 추정치가, 그래서 이 저점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긍정적인 포지션을 두고 상방 포지션을 갈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방향성 자체는 조금 투자 심리가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 주까지 잡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 돈을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분들 환율이 지금 계속 1,515원 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만 좀 우리가 트러블이 좀 된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 더 이상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4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죠? 예, 선진지수 편입되는 채권 지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뭐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환율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면 틀림이 없고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좀 더 확대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것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수는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아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략을 또 펼쳐나갈 겁니다. 아마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적정한 시점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비중을 갖다가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를 예상을 좀 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중 10% 있는 것들은 최근에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현금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 드리지만 40% 정도 현금은 또 위기상황 대응 전략을 위해서 항상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서 현금이 돌아가는 그걸 갖다가 또 우리가 선순환 원칙으로 유동성의 흐름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간다는 것들은 기본 전략이 있고요. 항상 그런 거잖아요. 전쟁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지원이 있고요. 후방에서 빵빵하게 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도 뭐 갖고 하는 겁니까? 예. 캐시 갖고 하는 거예요. 국채 발행을 엄청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제가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4일전기 최근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주가가 최근에 보면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수익 잘 치고 나온 거야. 여러분,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매크로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굿뉴스, 배드뉴스에 따라 시장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에서 항상 수익화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지만, 현금 유동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저랑 매일같이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 계속 들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은 지금도 유지 중이고 앞으로 매크로가 개선될 때까지 웬만해선 말입니다. 장기 홀드 가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어차피 장기 홀드 하지 않아도 장기 홀드하게 해주는 종목들이 있잖아.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는 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60% 주가 남아있잖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35% 정도는 잘 안 움직여. 나머지 35%를 계속 현금 유동화 정책하면서 수익도 만들어내면서 가야지 수익을 한쪽에서 만들어내고 한쪽에서 어떻게 돼요? 커버링을 쳐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4일전기 같은 경우 내용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ER 밸류에이션도 다른 뭐 사실 뭐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데보다 무조건 싸요. 그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매크로 악재가 나오니까 매물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목표가는 상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이 종목은 공략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파 증설도 사실 느리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공장에 있는 자에 추가적인 또 공장 증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지속적인 수요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뭐 지난해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가 나쁠 만한 이유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양호한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꽤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가고 있어요. 그 점을 어느 순간인가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돌파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예, 바로 매크로가 개선되는 그 시점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매크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현재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상단과 하단을 유지하면서 움직여가는 그런 플레이들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지금 하단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난도 이제 하반기에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계속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매크로가 개선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럼 우리가 하단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어디겠어요? 예, 바로 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자리는 자, 13만 8천 원 이 정도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 들어오면 하방 쪽으로는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두고, 이거 매수 잡아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도 오후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급 내용이 들어오는 것들을 체크하고 제가 신규 포트폴리오 다시 진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수익을 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버린 건 바로 이거 버린 거예요. 저런 걸 다 잡아내기가 힘들죠.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 혼자 플레이하면 가능은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수익 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버리는 수는 뭐예요? 상단을 좀 버리는 거죠. 왜? 저 상단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을 경우는 그냥 우리가 수익 정리하고 다음날 조금 더 보고 뭐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사내증기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도 두 번에 또 우리가 수익을 냈던 거를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120의 이동평균선에 딱 걸려 있잖아요. 저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매수 생각을 하시면서 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둘씩 계속 체크해 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LNG 관련된 본행제, 뭐, 사실은, 한국화본과 동성화이tek. 제가 전반기에는 무조건 동성화이텍 갖고 거래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또 한 분기 사이에 또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두 번 또 수익을 냈었어요. 동성 화인텍도 괜찮은 종목이면 틀림없고요. 실적은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죠. 인기가 별로 없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건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1분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세요. 숫자가 나와 있는 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가 언제예요? 예. 이게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니 작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업황이 나쁜 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3분기, 4분기가 동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거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더군다나 지금 매크로가 상당히 안 좋아.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눌렸어. 일단 기본적인 실적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항상 보면 농성화이텍 같은 경우 한국 화본만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시장 민감도죠. 즉 베타 지수가 떨어져요. 베타 지수가 한 0.73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78이네요. PER이 1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죠?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게 신기하게 낮아요. 예, 그래서 물론 시가총액도 별로 크진 않은 것도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당연히 뭐 그 부분도 생각해 밸류가 높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볼 수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쌀 때는 공략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장부상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 다만 지난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많이 고점을 찍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이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지난해 저점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화인텍이 지난해 저점 구간까지 온 거예요. 지금 22,000원이면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제가 볼 때는 반등은 들어와. 이 종목이 어때요? YY 대비 성장하는 종목이가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어쨌든 중동하고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 그 내용들 속에서 지금 매크로 악화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 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매크로가 뭐 좀만 좋아지면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22,000원에서 25,000원만 봐도 어때요? 그냥 괜찮은 수익이야.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께서 그런 면으로만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드캣 바운스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선주 관련된 부분에서 체크해보는 과정들 좀 필요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저렴한 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제가 수급이 들어올 때를 여러분들 같이 해서 공략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카본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빠지고 있어요. 뭐 그건 뭐 비슷한 패턴으로 가겠죠. 같은 업종일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을 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로 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 지지선이 어디예요? 여기 이 자리지. 35,000원부터 33,000원. 이 정도 라인에서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35에서 33, 요 사이 정도 들어올 때는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카본을 할지, 동성 화인텍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수익성으로 따져보면 지금은 동성 화인텍 쪽이 훨씬 주가가 리바운딩 칠 때 수익성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2에서 2527 가는 건 되게 쉬운데 사실은 3호에서 47 가는 건 그리 쉽진 않아. 그래서 이번에는 동성 화인텍 쪽으로 제가 매크로가 개선되면 보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I 이것도 뭐 우리가 거래를 안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두산에너지 비중 10%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비중 20%로 확대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지금 수급 보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에서 지금 잠깐 오전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내용수산 에너빌티 같은 거 외국인은 매수가 잡히고 있어요. 사실 좋은 거지 뭐 좋은 종목인데 그냥 뭐 어쨌든 요즘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 BHI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11만 원이야. 원래 지금 아시겠죠? 올해 실적이나 내용으로는 그냥 11만 원, 나머지 원전 모멘텀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그걸 안 따지고 봐야 되죠. 저는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비싸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때 여러분들하고 거래하고 나서는 여러분들과 다시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계속 비싸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너무 올라갔잖아. 이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번엔 조정이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시장의 흐름은 알았어.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자리까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와줬으면 좋겠어. 그럼 또 편안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쪽으로 여기서 한번 했었죠, 여러분? 예, 그건 또 기억이 나긴 하는데, 요번에 눌린 건 트레이딩 쪽으로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도 많이 싸졌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략한 금액이 자꾸 이 자리에서 계속 어떻게 되지 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제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말이 있으니까 좀 더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나쁠 만한 이유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매크로 때문에 아니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가 나빠서 하라 그랬어? 이게 꼭 저것 때문에 그랬을까? 구글이 발표한 그죠? 그 내용, 그죠? 갑자기, 터보 컨트요? 네, 그거 이야기하는 것 때문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온 거는 리바운딩 될 때, 더군다나 이거죠. 물론 고점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저점 구간이 잡히는 구간은 우리가 이 종목도 이제 공략할 수 있다.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비중이 뭐 크진 않아요.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10%만 더 확대해주면 어차피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계속 공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현존하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월 달엔 또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구간에 접어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선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채권 시장이 조금 양호해지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변동보다는 이번에는 우리가 거래했던 지난번에 있잖아요. 17에서 21만 원 이 정도 사이 보고 삼성전자 모니터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이것도 내려왔는데 그래도 아래 꼬리 달고 오늘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건들면 안 돼요. 일단 확인해 보시고 가야 되는 것들이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도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좀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40만 원 언더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0만 원 윗단에서 저거 40만 원 윗단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좋겠어. 예, 삼성전자 하는 게 더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그 공략주 체크 스터디 이야기 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매수하고 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걸 갖다 잊지 마시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케어맨 클럽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참조해 두시고 서로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어쨌든 매크로가 안 좋습니다. 매크로가 안 좋을 때는 매크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구간. 근데 매크로의 강도가 어떤 때가 가장 안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없던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학자가 터졌을 때 가장 안 좋다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고 딱 생각해보면 바로 이 라인이에요, 여기. 딱 이제 우리가 한 달이 조금 넘었죠. 전쟁이 발생한 지 40일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대략 한 달 전 그때 생각했던 그 저점 구간 있잖아요.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 구간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가 되는 구간일 수도 있고요. 지표로는 지수로는 5,300일. 그때 우리가 전쟁이 터진 날 하루에 쭉 퍼져가지고 한 5,15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점들, 그런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선물 지표조차도 5,300 밑으로 안 내리고 있는 건 그만큼 뭐다? 예,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구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현금, 또 사실 우리가 살려내야 될 정도 살려내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걱정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매크로 막 뉴스, 이 뉴스, 그렇다고 걔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럼 뭘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런 얘기들은
아, 지금 매크로가 안 좋구나.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애들이 또 뭐 합니까? 매크로가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사실 그래서 그런 그죠 어그로를 갖다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인트로를 넣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지 마세요. 힘만 들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그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는 거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아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그 팬트만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시장의 뉴스로 인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움직이는 모습 분명히 맞다라는 것들이고요. 저는 하나 좋게 생각하는 건 미국은 계속 협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하고 싶은 게 지속적인 전쟁이 아니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란은요,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그저 강국하고 상대를 하는데 최대한 어떻게 자국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 집단의 이익을 뭐, 국가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쪽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한 건 협상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올 때, 잘 우리가 관리해놨던 종목들이 수익이 한 번에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당장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시간을 좀 주시고 가셔야 되는 건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리먼 때는 뭐 6개월도 기다렸는데 지금 이까짓 거 먹고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걱정보다 대응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